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조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근 후에 좀 푹 쉬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힘든 날에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귀여운 강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좋아하나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는 못하지만 귀여운 강아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더라도 고슴도치, 햄스터 등등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애완동물의 완이 완구류, 문구류를 할 때 완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동물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사실 이 반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의 단짝, 반쪽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동물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재미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요즘 한국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600만 가구가 넘었다고 해요. 600만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가정들 중에서 약 33%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즘에 펫팸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펫팸족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고령화라는 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상황을 말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실 제 주변만 보아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본가에 살 때는 햄스터도 키우고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3개월 이상 된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반려동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해요. 과태료는 일종의 벌금인데요. 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동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예전에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도 많아졌어요.
인기가 많은 강아지는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치와와 이런 종류들이 인기가 많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러시안 블루, 브리티시 숏헤어, 먼치킨 이런 고양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소형 견을 키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소형 견이라는 건 크기가 작은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도마뱀, 구피와 같은 물고기는 물론 고슴도치, 햄스터, 토끼 등등 다양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이름도 잘 지어줘야 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지어주시나요?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이름을 치즈, 호두, 두부, 콩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해요. 음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오래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병원이에요. 이건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물고기나 파충류처럼 아주 작은 동물들도 치료해주는 동물 전용 병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예방접종, 건강검진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치과 진료나 피부 진료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또 반려동물을 위한 24시간 응급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실과 스파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좀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애견 미용사인데요.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강아지 털 깎아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게 깎아주시는지 이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강아지 미용실에서는 목욕도 시켜주고 털 관리도 해주고 발톱 관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스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아지를 위한 호텔과 유치원도 많이 생겨났어요.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여행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강아지만 두고 갔을 때 그 불안한 마음,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내가 여행을 가게 되거나 회사 사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면 반려동물 호텔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반려동물들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워야 하는데요. 낮 시간에 반려동물을 돌봐주기도 하면서 반려동물 간의 예절까지 배울 수 있는 반려동물 유치원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중고거래를 하러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 푸들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애견 유치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애견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웠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도 많아졌는데요.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가 대표적이에요. 물론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같이 가서 구경하고 놀 수는 있겠지만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에 가는 분들은 자신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강아지와 가까워지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정보를 찾아보니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해 두기도 하고 수의나 요골, 관, 액자, 꽃다발까지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등록했던 것을 말소하면서 장례의 과정이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어요. 바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도맡아서 진행해주는 장례 지도사도 있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도 생겼다고 해요.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아지를 위한 케이크와 간식입니다. 특히 강아지 생일 케이크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이렇게 직접 강아지 모양을 본따서 강아지가 서 있는 듯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단호박, 닭가슴살 이런 재료들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강아지 생일 때 선물하고 있어요. 또 강아지를 위한 쿠키나 마카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에 꿀을 사용하고 쌀가루와 고기 분말 같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설탕 간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이건 강아지를 위한 간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위한 생일 파티 현수막도 주문 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사진도 넣어주고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현수막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의 사진을 넣은 굿즈도 인기가 많아요. 반려동물의 얼굴을 넣은 티셔츠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키링이나 립톡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도 생일과 같은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이런 펫팸족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았던 시대를 떠올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원에 있을 때 무섭다는 이유로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올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어 보려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반려동물이 가능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졌어요. 사실 예전만 해도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오면 털이 날려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함께 출입이 가능한 대형 카페와 브런치 식당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있고 울타리와 견주를 위한 쉼터, 반려동물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와 배변 봉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비롯해서 반려동물 캠핑장도 생겼습니다. 이 반려동물 캠핑장은 서울에도 있고 구리나 임실군 등 우리나라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캠핑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인데요. 나의 취미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는 국내 최초로 강아지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전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은 댕댕 메트로예요. 왜 댕댕이냐면
한국어로 멍멍이라고 썼을 때 그 글자가 댕댕과도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멍멍이,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철 이름은 댕댕 메트로라고 해요. 서울 상봉역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있는 강촌역까지 운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200명의 견주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약 140마리의 강아지가 이 댕댕 메트로에 탑승했다고 해요. 반려동물 동반, 신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 강원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댕댕 메트로는 추후에 양양이나 평창 등 도내 지역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댕댕 메트로뿐만이 아니라 댕댕 버스까지 생긴다고 하니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이 버스에 타서 귀여운 강아지를 함께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 결혼식장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다양한 도시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반려동물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나의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담아서 SNS에 올리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보았던 강아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 채널은 밀키 보기 타니라는 채널인데요. 이 중에서 밀키는 강아지고 보기, 원래 이름은 광복이에요. 광복이와 타니는 고양이입니다. 사모예드 강아지와 두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사모예드 종은 쉽게 보기 어려운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는 앙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널은 속삭이는 몽자라는 채널이에요. 여기 강아지 이름이 몽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귀여운 표정으로 유명해요. 마치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지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처럼 귀찮아하는 표정, 당황한 표정, 겁먹은 표정, 하찮다는 표정 등등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짓는 강아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이 몽자네 가족들께서 몽자를 주제로 한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제 강아지에 대한 책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조만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야겠어요. 이런 계정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책임감 있는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해요. 함께 산책도 해야 하고 배변 훈련도 시켜줘야 하고 놀이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귀여워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겠지만 막상 데려오고 난 후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유기하는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전문 가게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보호소에서 입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기도 하고 유기동물 카페를 통해서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캠페인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웠어요. 제가 처음 키웠던 동물은 도롱뇽이라는 동물인데요.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어서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제 친구가 집 근처에서 도롱뇽을 잡아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었는데 물도 잘 갈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도롱뇽은 오래 키우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지난 문방구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붕어를 아주 오랜 시간 키웠어요. 4년에서 5년 정도 금붕어를 키웠는데요. 도롱뇽을 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붕어를 키울 때는 물도 잘 갈아주고 먹이도 잘 주고 관찰일지도 쓰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햄스터를 키웠어요. 저는 햄스터가 자꾸 제 손을 물어서 무서웠는데 제 동생 손 위에서는 얌전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저도 종종 같이 간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물속에 살고 함께 산책하기는 어려웠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귀엽게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존재, 때로는 가족 같은 존재가 이 반려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관련된 법과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유기 문제, 반려동물 혐오 문제, 아파트 내에서의 갈등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정원이 딸린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커다란 강아지와 함께 생활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반려동물을 사기보다 유기견 보호소 같은 곳에서 입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좋은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